네,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다 보면 한 번쯤 반드시 듣게 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인터럽트인데요. 인터럽트는 이제 외부 이제 페리페럴 디바이스와 CPU 코어와 인터페이스하는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소프트웨어적인 인터페이스이자, 그리고 인터럽트는 하드웨어 관점으로 보면은 이제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들 이제 터치, 그러니까 휴대폰 화면을 터치하시게 되면은 터치 인터럽트가 유발이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카메라 센서와 관련된 그런 동작이, 카메라 센서가 어떤 뭐 물체를 이제 점검하게 되면은 이제 카메라에서 센서 뭐 관련 인터럽트가 유발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개발하시거나 혹은 뭐 RTOS나 뭐 리눅스 커널과 관련된 여러 인터페이스 루틴 분석을 하실 때 인터럽트와 관련된 그런 용어를 만나실게 될 겁니다. 꼭 아셔야 되는 개념이기도 하고요. 자, 이번에는 인터럽트를 핸들링하는 전체적인 구조를 좀 큰 그림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터럽트를 핸들링하는 전체 과정을 ARM 아키텍처 좀 관점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가장 왼쪽 부분은요, 이제 페리페럴 디바이스입니다. 이 페리페럴 디바이스는 키보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터치가 될 수도 있고, 센서가 될 수도 있고, 뭐 UART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USB도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페리페럴 디바이스에서 이렇게 인터럽트를 유발을 하게 되면 GIC에서 이를 받아서 처리를 하는 과정, 그리고 GIC에서 인터럽트를 ARM 코어에게 라우팅을 하게 되면 이 내부에서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여기 있는 GIC는요, Generic Interrupt Controller의 약자인데 ARM에서 라이센싱한 인터럽트 컨트롤러이죠. 자, 그래서 GIC 여러분들이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방식을 좀 더 상세하게 파악하시려면 GIC와 관련된 그런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자, 페리페럴 디바이스에서 인터럽트를 유발하게 되면은 이를 ARM 프로세서에서 이를 어떻게 받아 처리하는지 전체의 흐름을 1, 2, 3, 4, 5 단계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리페럴 디바이스, 여기 보이는 메일박스라는 요 디바이스에서 인터럽트를 유발을 하는 동작 1번 나타내고 있고요. 인터럽트를 페리페럴 디바이스에서 유발하게 되면은 이를 바로 암코어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암 프로세서가 이를 받아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인터럽트 컨트롤러가 인터럽트를 먼저 받아서 이를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 그림에서는 인터럽트 컨트롤러로 GIC가 쓰이고 있는데요. 자, GIC에서는 인터럽트를 세 가지 패턴으로 나눠서 관리를 하죠. SPI라는 인터럽트, PPI 인터럽트, SGI 인터럽트, 세 가지 인터럽트로 분류해서 관리를 합니다. SPI는 Shared Peripheral Interrupt이고요. 그리고 PPI는 Private Peripheral Interrupt, 그리고 SGI는 Software Generated Interrupt로 분류를 하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전 강의에서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페리페럴 디바이스에서 인터럽트를 유발을 하게 되면 먼저 인터럽트 컨트롤러인 GIC에서 이를 받아서 처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GIC 내부에는 사실 크게 세 개의 하드웨어 컴포넌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리디스트리뷰터, 그리고 리디스트리뷰터 내부 옆에는 디스트리뷰터가 있고, 그리고 CPU 인터페이스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제가 쓴 책의 10장에서 관련된 여러분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IC에서 인터럽트를 받아서 이 인터럽트를 ARM 프로세서에게 라우팅을 하게 되면요, ARM 코어 내부에서는 인터럽트의 처리를 익셉션의 한 종류로 내부에서 처리를 하죠. 자, 그래서 ARM 코어 내부에서는 인터럽트에 대한 익셉션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이는 ARM 인터페이스 익셉션 핸들러로 되어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제 해당 그
IRQ interrupt exception에 대한 exception을 유발을 해서 여기 보이는 이 주소로 프로그램 카운터가 브랜치가 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 자, 리눅스 커널 기준으로 봤을 때 리눅스 커널에 있는 코드가 실행을 하다가 인터럽트가 유발이 되게 되면 이와 같은 기준으로 프로그램 카운터가 브랜치가 되게 되고요. 만약에 유저 공간에서 유저 애플리케이션에서 어떤 코드를 실행하고 있는데 인터럽트가 유발이 되게 되면 이와 같은 기준으로 프로그램 카운터 0x480이라는 오프셋을 적용해서 프로그램 카운터 브랜치가 되게 됩니다. 자, 이 기준은 exception vector 테이블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내부에서 그러니까 ARM 아키텍처에 의존적인 이런 코드가 실행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IRQ 서브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동작이냐면 리눅스 커널에서는 그 CPU 아키텍처에 의존적이지 않은 그런 독립적인 인디펜던트한 그런 소프트웨어 레이어를 가져가려는 그런 필로소피가 있는데요. 이 IRQ 서브 시스템은 그 CPU 아키텍처와는 무관하게 리눅스 커널에서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API 혹은 그 자료 구조로 구성된 소프트웨어 레이어입니다. 그리고 IRQ 서브 시스템은 그 리눅스 커널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서브 시스템 중에 하나이죠. 자, 그런데 인터럽트를 관리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 구조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struct IRQ 언더바 디스크라는 자료 구조인데 이 자료 구조를 통해서 여기 보시는 5번으로 돼 있죠. 5번은 그 여기 보이는 메일박스에 해당되는 인터럽트의 핸들러 함수를 호출하는 동작입니다. 자, 여기 있는 부분은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 해당 인터럽트를 핸들링하는 그런 코드가 처리가 되는 인터럽트 핸들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로 여기 IRQ 서브 시스템의 내부에 있는 그 인터럽트를 나타내는 이 자료 구조 있죠. 이 자료 구조는 인터럽트 디스크립터라고 부르는데 인터럽트의 종류에 그러니까 인터럽트 개수만큼 IRQ 디스크립터가 있다. 인터럽트 디스크립터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흐름으로 인터럽트가 핸들링이 되고요. 그러니까 인터럽트가 페리페럴 디바이스에서 유발이 되게 되면 이를 받아서 먼저 GIC, Generic Interrupt Controller에서 받아서 처리를 하는 그런 구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강의에서는 인터럽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그리고 리눅스 커널에서 그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루틴 중에 ARM 아키텍처의 의존적인 루틴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